제56강 나무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 일상의 순례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하루 일정한 시간을 왜 자연에 할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나무와 함께 진화했다. 나무가 처음 나타난 것은 약 3억 8천만 년 전이다. 그 나무들이 등장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어떤 시기에는 대기의 산소 농도가 35%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21%이다. 이 산소는 육지 위의 큰 동물들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다. 나무가 없었다면 이 지구에서 숨쉬는 어떤 큰 동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무는 우리에게 지금 산소만 주는 것이 아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존재 그 자체를 주는 것이다. 3억 8천만 년 전에 그리고 3억 8천만 년 동안 나무들은 계속 그 일을 해왔다. 죽고 다시 자라고 세대를 이어가며 같은 화학 물질들을 공기 중에 뿌리고 프랙털 패턴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 우리의 눈, 우리의 폐, 우리의 면역계, 우리의 신경계는 수백만 년 이상 이런 자연 환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나뭇잎의 초록색, 나뭇가지의 프랙털 패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얼룩진 햇빛, 잎새에 이는 바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의 시각 피질과 정서 처리 회로에 각인되어 왔다. 그래서 나무와 숲은 인간에게 안전을 의미하며 집을 의미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이 힘들 때 나무와 숲을 찾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 화학 물질을 먹으며 진화했다. 1930년대 소련의 생화학자 보리스 토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무들이, 특히 소나무와 편백 같은 나무들이 공기 중으로 특정한 휘발성 화학 물질들을 방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것을 피톤치드라고 이름 붙였다. 식물을 뜻하는 피톤과 죽이다라는 뜻의 치드의 합성어이다. 식물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내뿜는 물질이다. 나무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전을 벌이는 것이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공기 중으로 무기를 뿜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나무가 자기 방어를 위해 뿜어낸 그 화학 무기가 놀랍게도 인간의 몸에는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세포들을 깨워낸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특정한 세포란 무엇일까? 일본 어느 의학과학대학 연구팀의 결과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년의 실험을 진행했다. 3일 동안 숲속에서 걷게 했다. 특별한 것도 격렬한 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걷게 했다. 그리고 그 전후로 그들의 혈액을 채취했다. 연구팀이 측정한 것은 NK세포라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면역세포이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숲을 걷고 난 후 참가자들의 NK세포 활동성은 평균 50% 이상 증가했다. 우리가 흔히 소나무향, 편백나무향이라고 부르는 그 성분들의 실체이다. 이 분자들은 공기보다 무겁지만 아주 가볍고 우리가 숨을 쉴 때 폐포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진다. 그리고 뇌까지 간다. 또 사람들이 숲에 있을 때 부교감 신경 활동이 평균 55% 증가하고 교감 신경 활동이 평균 18% 감소한다. 우리 자율신경계에는 두 갈래가 있다. 교감신경은 여러분을 긴장시키고 위험에 대비하게 한다. 심박수를 올리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소화를 멈춘다. 부교감신경은 반대이다. 여러분을 쉬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킨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녁에 왜 그렇게 지치는지, 왜 잠을 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지, 왜 소화가 자꾸 문제가 되는지의 답이다. 그런데 나무들 사이에 있으면 몇 분 안에 이 균형이 뒤집힌다.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한다. 셋째, 인간은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프랙털에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어떤 패턴이 여러 척도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프랙털이라고 부른다. 아주 작게 확대해도 같은 종류의 패턴이 나타나고 아주 멀리서 봐도 같은 종류의 패턴이 나타난다. 나무는 이 프랙털의 완벽한 예이다. 큰 줄기가 갈라져 굵은 가지가 되고 굵은 가지가 갈라져 인맥이 되고 인맥은 다시 더 작은 인맥으로 갈라진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숲, 초원, 강가 같은 자연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 환경에는 나무, 인맥, 강줄기,
구름 등 프랙털 구조가 매우 흔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이런 패턴을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했다. 나무를 자세히 보면 굵은 줄기, 큰 가지, 작은 가지, 더 작은 가지처럼 같은 모양이 크기만 달리하며 반복된다. 이러한 자기유사성은 뇌가 패턴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므로 시각적인 부담이 적다. 그래서 오래 바라봐도 피곤하지 않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자연의 프랙털 패턴을 바라보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병원이나 치유 공간에 식물과 나무를 많이 배치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즉, 나무 프랙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이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익숙해진 자연의 언어와도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영국 엑서터 대학교의 매튜 화이트와 그의 국제 연구팀은 사이언틱 리포트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그들은 거의 2만 명의 영국인들을 조사해서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과 건강 및 웰빙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일주일에 120분 이하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연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구별되지 않았다. 그런데 120분을 넘기는 순간 뚜렷한 건강 및 웰빙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주일에 이 시간, 하루 20분씩. 이것이 매튜 화이트와 그의 팀이 발견한 우리 몸이 요구하는 자연의 최소 복용량이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나온다. 그 자연은 대단한 국립공원일 필요가 없다. 도시공원이면 된다. 창밖의 가로수여도 된다. 심지어 정원 하나여도 된다. 우리 몸의 반응 시스템은 놀랍도록 유연하다. 그것은 아마존 열대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남은 잎 몇 개면 된다는 것이다. 2019년 미시간 대학교의 메리 캐롤 헌터가 이끈 연구가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에 실렸다. 그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자연 속에서 20분에서 30분을 보내는 것이 시간당 코르티솔 감소율의 최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보다 짧으면 효과가 미약했고 그것보다 길어도 시간당 효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헌터는 이것을 자연의 처방전라고 불렀다. 20분에서 30분. 그것이 우리 몸이 원하는 한 회분의 복용량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120분이라는 겸손한 숫자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창문 밖에 나무가 있어도 보지 않는다. 점심시간에도 실내 식당에서 먹는다.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쳐도 스마트폰만 본다. 우리는 우리의 진화적 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대가를 조용히 치르고 있다. 넷째, 우리 몸이 대가를 치르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 자연의 환경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100년 전부터 도시화가 가속되었고 50년 전부터 우리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다. 진화적 시간 척도에서 이것은 눈 깜빡할 사이다. 우리의 몸이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우리의 신경계는 여전히 나무 사이의 부드러운 빛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불안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일부는 우리가 진화적 집에서 너무 멀리 나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다섯째, 일상의 순례 중 하나는 자연과 접하며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자연 처방전 한 회분의 복용량인 하루 20분 이상을 자연 속에서 보내도록 설계하자. 이것도 힘들면 창밖의 나무를 30초 이상 바라보도록 하자.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미묘한 스위치가 일어날 것이다. 심박수가 조금 떨어질 것이다. 호흡이 조금 깊어질 것이다. 근육의 미세 긴장이 풀릴 것이다. 그런데 냄새 없이 접촉 없이 그냥 눈으로만 나무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가 바뀔까? 대답은 놀랍게도 예스이다. 여러분이 지금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30초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이미 측정 가능한 변화가 시작된다. 혈압이 떨어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전전두엽 피질의 특정 부위에서는 활동 패턴이 바뀐다. 여러분은 그저 나무를 봤을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몸이 반응할까? 이상하지 않은가? 이 연구의 시작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환자 46명의 회복 기록을 분석했다. 이 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창밖으로 벽돌벽이 보이는 병실에 있었다. 다른 그룹은 창밖으로 나무가 몇 그루 보이는 병실에 있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나무를 볼 수 있었던 환자들은 벽을 봐야 했던 환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하루 빨리 퇴원했다. 강한 진통제를 훨씬 적게 요구했다. 간호사들이 남긴 부정적인 코멘트도 훨씬 적었다. 회복 자체가 달랐다. 여섯째, 인쇄된 자연, 인공물의 우아한 곡선은 이러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 왜 인쇄된 벽지의 꽃무늬는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할까? 왜 콘크리트 건물의 우아한 곡선은 이런 회복을 주지 못할까? 심지어 아름다운 미술관의 그림도 이런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무의 무엇이 우리 뇌에 그토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질까?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직 나무 위에서 살던 시절까지 그 200만 년 이상 동안 우리의 뇌는 나무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나뭇잎의 초록색, 나뭇가지의 프랙털 패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얼룩진 햇빛, 잎새에 이는 바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의 시각 피질과 정서 처리 회로에 각인되어 왔다. 이것들이 안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집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의 그 어떤 세대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90도 각도로 꺾인 벽, 형광등의 균일한 빛, 아스팔트의 회색, 자동차의 금속성 소음이 모든 것들은 진화적 시간 척도에서 방금 나타났다. 우리 뇌는 이런 환경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도시가 그토록 편리하고 그토록 안전한 도시가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우리의 시각 시스템이 익숙한 소리가 없기 때문에 뇌는 계속해서 이 낯선 환경을 처리하느라 조용히 지쳐간다.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볼 때 30초 동안 그 순간 뇌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알아본다. 이건 안전한 곳이다. 이건 우리가 아는 곳이다. 이건 오랜 집이다. 그리고 긴장이 풀린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떨어진다. 심박수가 안정된다.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잠시 편안해진다. 30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30초이다.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알파파가 증가하고 NK 세포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는다. 여러분의 몸은 잠깐, 아주 잠깐 옛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진화되어 왔다. 자연 즉 숲과 나무는 우리가 살던 옛날 집이다. 그래서 숲속에서 걷거나 나무를 보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 엔돌핀이 돌고 긴장이 풀리고 심박수가 안정된다. NK세포가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 일상의 시간표를 작성할 때 꼭 자연 속에서 최소 복용량인 20분 이상 체류하기를 권합니다. 혹시 바쁜 일정으로 일을 행하지 못하는 날에는 창문을 열고 나무를 30초 이상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57강에도 일상의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